오늘은 레이디가 세 분이나 계시네요. 분위기가 확 삽니다. 없어 보였나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도 잘 보내셨죠? 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요청을 하나, 부탁을 하나 받았는데 주례를 봐달라네요. 아니 이 나이에 주례를 받아도 될지. 근데 제가 수락을 하긴 했는데 그 친구가 아무래도 술김에 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진지했어요, 표정은. 그래서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내년에 결혼한다는데 몇 달 동안 주례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네모의 법칙인데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내용은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읽어보세요. 나는 얼마나 쉽게 상황에 지배당하는가. 네. 나는 얼마나 상황에 쉽게 지배당하는가. 여러분 어떤 상황에 쉽게 지배당하세요? 아니면 내 스타일대로 사세요? 어떤 것 같아요? 살아보시니까? 지배 잘 당하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3년 2월 18일 날 오전 9시 30분에 대구 중앙로역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죠. 저는 이때 군대에 있었습니다. 군인이었습니다. 50대 남자가 방화를 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불이랑 화재가 난 건데 이게 유일한 사진입니다. 그 지하철 칸에서 찍힌 유일한 한 장의 사진이에요. 그 이 한 장 사진밖에 없어요. 실제 그 불난 지하철 안에서 찍힌 사진이 단 이 한 장밖에 없는데 이 사진을 보면 연기가 막 들어오고 있죠. 근데 사람들 보면 어때요? 태연하죠.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근데 이 열차가 달리고 있는 중이었느냐? 아니에요. 정차 중이에요. 지금 이 사진은 정차 중에 찍힌 사진이에요. 그리고 연기가 들어오고 있는데도 다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죠. 그 기관사가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10분 뒤에 이 열차는 출발할 테니 앉아서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그 지하철 통제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빨리 피하라고. 근데 기관사가 지 혼자 피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 이 사람들은 그 10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참사를 당한 겁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연기가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불이 났으니까 매캐 연기가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편하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앉아 있겠어요? 도망가겠어요? 도망갈 것 같죠? 그런데 다 앉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상황에 직접 들어가면 그냥 앉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EBS에서 그 EBS 다큐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5명의 학생을 이렇게 모집을 받아가지고 10분 동안 시험을 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나눠주면서 제가 10분 뒤에 돌아올 테니까 10분 동안 시험을 치십시오 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사람은 모르고 나머지 4명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느냐? 연기가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모른 채 하고 그냥 시험을 계속 쳐라. 실험이니까. 그 한 명만 비실험인 거지. 나머지 4명은 이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치고 있는데 연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미리 모르는 이 빨간 동그라미 치는 이 한 분만 연기가 들어오니까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 주변을 이렇게 막 둘러봤대요. 근데 다 시험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무도 동료를 안 하고 계속 시험 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도 끝까지 시험 쳤잖아. 안 나가고. 지하철 참사가 일어난 이유가 이런 겁니다. 아무도 안 일어나고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당한 거죠.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무도 안 움직이는 상황, 아무도 안 움직이고 시험 치는 상황, 뭐 지하철 떠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니까 자기도 그 상황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참사를 당하게 된 겁니다. 이 상황의 힘에 지배당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 사람은 누구나 막상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그 상황에 지배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도 해봤죠. 혼자 시험을 치게 해봤어요. 그리고 역시 연기를 같은 피시험자인데 연기를 이렇게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상하죠. 연기 나니까 쳐다보고 18초 만에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10분 동안 기다리지 않고. 그 상황이 어때요? 이때는 혼자 있는 상황이고 연기가 들어오는 상황이고 불난 것 같은 상황이니까 나가죠. 그런데 아까 4명이 있을 때는 다 가만히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상황의 지배를 잘 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탈출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회적 상황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사회적 상황이라는 건 타인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것도 사회적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 짐바르도라는 교수가 있는데, 필립 짐바르도 교수라고 해요. 이 교수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해봅니다. 의도는 이거예요. 인간의 행동이 사회적 상황의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고 싶어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 실험의 이름이 뭐냐? 스탠포드 대학에 가짜 교도소를 만들어요. 1971년도에. 그리고 이제 역시 학생들을 모집을 하죠. 뭐 예를 들면 교도관 할 사람 6명, 죄수 역할 할 사람 6명, 이런 식으로 이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가짜 교도소를 이제 운영하게 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가짜 실험이라는 걸 알려주고, 예를 들면 이쪽은 교도관 역할 하십시오. 이쪽은 죄수 역할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교도소 안에 넣은 거죠. 가짜 교도소라는 거 다 알고 들어갔죠. 실험인 거 알고 왔으니까. 그런데 그 실험 과정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도관들이 실제 교도관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 죄수 역할하는 사람 보고 웃어, 엎드려, 푸시업해, 이런 식으로 이제 을차례를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게 뭐예요? 죄수 역할 맡은 사람들이 그대로 다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는 따라 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맨손으로 변기 청소하러 막 시켜요. 교도관 역할 맡은 사람들이. 근데 죄수들이 또 그걸 다 따라 해요. 근데 더 심하게 머리에 봉지 씌우고 막 걷게 만들어요.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빨가벗 껴놓고 성적으로 학대까지 해요. 그런데 이 죄수들이 다 따라 하더라는 겁니다. 가짜 교도소라는 걸 알면서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 교도소라는 환경에 갇히니까 어떻게 돼요? 그 환경의 지배를 받고 교도관은 점점 악랄한 교도관이 되고 죄수는 진짜 죄수처럼 바뀌는 겁니다. 평범한 피실험자들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실험이 너무 위험해져 가지고 이러다가 죄수들이 다칠 것 같아서 6일 만에 실험을 중단하고 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현실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2004년도에 그 이라크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때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이라크에 아부그라이브, 발음하기가 좀 힘든데 아부그라이브라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미군들이 포로들을 이런 식으로 학대하는 장면이 뉴스에 한참 나왔었죠. 스탠포드 대학에서 했던 실험하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발가벗겨 놓고 고문하고 봉지 씌우고 걷게 만들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실제 상황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뭐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 남자분들은 대충 다 아십니다.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평소에 이제 직장 다닐 때는 정장하고 넥타이 매고 아주 점잖게 사회생활 하시죠. 그러다가 예비군 훈련만 가면 어떻게 해요? 모자 뒤집어 쓰고 전투화 대충 신고 길거리 아무 데나 앉고 춤 뱉고 껌 뱉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비군 훈련이라는 상황에 들어가면 그 점잖던 정장 입고 다니던 직장인들도 막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현실에서 실제로 적응을 상황에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얼마나 상황에 쉽게 지배당하는가라는 질문을 평소에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 위기상에 닥쳤을 때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이 이 상황의 지배를 더 잘 받는지 안 받는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자기 이마에다가 알파벳 1을 한번 그려보세요. 십자가 그리지 말고 알파벳 1을 그려보세요. 그렇습니까? 자, 둘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그리셨겠죠. 1번은 상대방이 보기에 알파벳 2가 똑바로 보이게 그리셨을 거고, 또 아니면 내가 보기에 알파벳 2가 똑바로 보이게 그리셨겠죠. 1번 손 들어보세요. 상대방이 보기에 알파벳 2가 똑바로 보이게 손 들어보세요. 자기 이마에 이렇게 알파벳 2를 그리지 않습니까? 그게 헷갈리세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알파벳 1을 이렇게 그리면 1번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똑바로 그린 거잖아. 그렇죠?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이 많으시네요. 그 1번으로 그리신 분은 이제 공적 자기의식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는 타인을 먼저 의식한다는 거예요. 근데 2번처럼 그린 사람은 타인이 똑바로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내가 알아보는 식으로 그리죠. 이런 사람들을
사적 자기의식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처럼 그러시는 분은 남이 싫다고 하면 잘 안 해요. 남의식을 많이 하고, 와이프가 반대하면 안 하고, 친구가 반대하면 안 하고, 뭐 이래요. 근데 2번에 손 드신 분들은 반대하든가 말든가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여행 가지 말라는데 혼자 갔다 오고, 사 먹지 말라는데 한 잔 먹고 가고, 이렇게. 그래서 1번에 손 드신 분들이 상황에 지배받을 확률이 훨씬 높겠죠. 왜? 남을 의식 많이 하니까. 그 지하철 안에서도 남이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 거고, 아까 그 실험할 때도 남들이 그냥 문제 푸니까 자기도 문제 푸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공적 사기의식이 강할수록 여러분 상황의 지배를 많이 받게 됩니다.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또 반대로 얘기하면 배려를 잘하겠습니까? 공적 자기의식이 강한 사람이 배려를 잘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쨌든 상황에 쉽게 지배를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상황을 쉽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게 이제 오늘의 주제인 겁니다. 상황을 쉽게 변화시키는 법칙이 있어요. 그러면 길을 건너던 사람이, 이거 횡단보도예요.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이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이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한 명이 횡단보도 중간에서 건너다 말고 하늘을 가리키면서 막 관찰을 합니다. 노란색 표시된 거 보이시죠? 네.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그냥 안 지나갑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하면서 지나갑니다. 신경도 안 쓰죠? 그 두 명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지나갑니다. 뭐하지?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세 명이 고개 들고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쳐다보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지나간 사람들이 다 서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죠? 그 두 명일 때까지 반응이 없다가 세 명이 되는 순간 사람들은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법칙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너무 쉽죠? 힌트 하나 더 드릴까요? 이겁니다. 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법칙은 바로 3의 법칙입니다. 3명 이상 모이면 세상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스탠포드 대학의 필립 짐바르도라는 교수가 이런 말을 했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세 명이 모이면 그때부터 집단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그것이 사회적 규범 또는 법칙이 된다. 그러니까 이 3의 법칙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짐바르도 교수입니다. 그 3명, 그 2명까지는 집단이라고 느끼지 않는데 3명 이상이 되면 사람들은 지금부터는 집단이다라고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집단의 규범을 따라야 된다. 집단이 하는 것을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된다. 이런 의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새로 시작할 때 혼자 하면 힘들죠. 둘이 해도 힘들어요. 예를 들어 헬스를 둘이 같이 하기로 하잖아요. 그럼 헬스장에 둘 중에 하나 빠지면 안 가죠. 그럼 그래 보신 경험 없어요? 수영장에 뭐 친구하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새벽에 안 온다 그럼 나도 안 가죠. 그 둘이 할 때까지는 별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3명이서 뭘 같이 시작하잖아요. 그럼 지킬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뭐 4시까지 술을 먹어도 6시에 일어나서 수영하러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3 이상이 시작하면. 우리 지지텔링도 처음에 뭐 사람들이 거의 안 오실 때는 뭐 한 명 앉혀놓고 한 적도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2명 정도는 오셨던 것 같아요. 저 빼고. 그러니까 이 협회가 지금 10년 가까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도 3의 법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만약에 청중이 한 명밖에 안 왔다. 그러면 아마 접지 않았을까. 지금 이 500 몇십 회가 없지 않을까. 근데 항상 2명 정도는 오시더라고. 뭐 김 실장이 들어오고 나서도 김 실장하고 저하고 관객 1명 오고. 우리는 서태비고. 어쨌든 3명이잖아요. 그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3명 이상이 계속 꾸준히 와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셋이 하면 우리가 강의하는 집단인 것 같은데, 둘이 하면 둘이서 꼼놀이 하는 것 같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의 법칙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사회적 현상으로 볼 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어서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3의 법칙이 2005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천호역이라고 지하철역이죠. 이 지하철역에 어떤 노인이 빠져버렸어요. 지하철에 서 있는데 그 틈에 다리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못 꺼내잖아요, 사람을. 그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하철을 밀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하철 한 칸이 몇 톤인 줄 아세요? 몇 톤쯤 될 것 같아요? 33톤입니다.
그 33톤짜리 지하철이 사람이 민다고 밀리겠어요? 안 밀리겠죠. 그 전부 다 놀래가지고 이제 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큰 소리 말합니다. 우리 함께 밀어봅시다 하고 자기 혼자 밉니다. 근데 아무도 안 밀죠. 뭐 제정신이가 이런 식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가 도와드릴게요. 2명이 밉니다. 사람들이 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같이 밀어줍니다. 같이 밉시다. 3명이 밀었습니다. 이렇게 3명이 밀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이 들러붙어서 지하철을 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하철을 밀어가지고 그 노인을 구조해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3명 이상이 미니까 그 지하철역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지하철을 밀게 된 거죠. 이게 바로 3회 법칙입니다. 대단한 법칙이죠. 3회 법칙에는 이렇게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3명이 모이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보면 처음에는 3명이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100만 명이 모이고 이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시작을 이렇게 3명 이상이 모이면 그것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염분이라고 하죠. 염분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바닷물에? 35%? 3%입니다, 3%. 바닷물이 썩지 않는 이유도 생각해보면 결국 3회 법칙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구가 지금 유지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3회 법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변화를 좀 이렇게 하고 싶거나 성장을 하고 싶으시면 3회 법칙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 포기하는 것도 작심삼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3일을 넘어가면 뭐 성공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새로 시작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일단 3명을 모아보시고 그 3명이서 3일 이상 계속해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꿈꾸는 뭔가 어떤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지배받지 마시고 이 3회 법칙에 힘을 벌려서 내가 원하는 삶을 한번 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153번째인가요? 네. 3번째 암기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